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영화는 슈퍼 디스코라는 음악 다큐멘터리입니다. 2019년 11월에 개봉한 음악 다큐멘터리고요. 붕가붕가 레코드 소속의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를 담은 작품입니다. 일단 이 밴드 소개부터가 좀 골때려요. 밴드에 댄서라는 포지션이 따로 있어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댄서라는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이 밴드 좀 다르다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다큐를 보면서 줄거리보다는 제가 느낀 걸 좀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절대 이 밴드의 안티는 아닌데 뭔가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붕가붕가 레코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붕가붕가 레코드는 홍대 앞에 인디씬을 대표하는 레이블 중 하나고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밴드를 배출한 것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레이블의 정말 유명한 슬로건 하나가 우리는 다르게 망할 것이다. 이 문장이 처음 들으면 좀 웃긴 자조 개그처럼 들리는데 뭔가 곱씹어 볼수록 되게 솔직하고 무서운 말 같아요. 생각해보면 보통 회사나 조직의 슬로건은 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걸 슬로건으로 쓰잖아요. 솔직히 누가 망한다를 슬로건으로 쓰겠습니까? 근데 이 레이블은 아예 성공을 약속을 하질 않아요. 망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다른 조건인 다르게 망하겠다라는 조건을 하나 붙이죠. 이 망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잃을 거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저는 오히려 더 슬로건으로 하기에 괜찮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슬로건이 두 가지를 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업적인 성공을 애초에 목표로 삼지 않겠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우리만의 방식, 우리만의 태도는 지키겠다라는 자존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이미 전제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하는 태도죠. 이게 그 인디씬 특유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형 기획사처럼 자본을 태워서 성공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좀 적은 자원으로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립하면서 버티는 구조? 술탄 오브 더 디스코도 이 레이블의 정서 안에 있는 밴드였고요. 근데 다만 이 다큐를 보면 이 밴드는 그 안에서도 좀 더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밴드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큐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지점이 어느 지점이었냐면요. 이 밴드가 2014년에 영국의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요. 이 글래스턴베리가 찾아보니까 어떤 페스티벌이냐면 전 세계의 뮤지션들이 서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라디오헤드, 롤링스톤즈, 비욘세 같은 이름들이 헤드라이너로 서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 무대에서 홍대 지하클럽에서 우리는 다르게 망할 것이다를 외치던 밴드가 초청을 받은 거죠. 인디라는 말은 원래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자본과 주류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는다는 건 결국 그 주류 시스템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디라는 정체성 자체가 주류가 아니다라는 걸로 정의가 되는데 정작 그 밴드의 커리어에서 제일 빛나는 순간은 이 주류의 상징 같은 무대에서 나온다는 거? 근데 저는 이거를 모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질문거리로 보고 싶어요. 인디씬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대체 뭘로 측정이 되는 걸까? 관객 수로 잰다고 하면 대형 콘서트랑 비교당하는 순간 항상 질 수밖에 없죠, 인디는. 앨범 판매량은 스트리밍 시대에 이 기준 자체가 이미 많이 낡았고 인지도로 재자니 그럼 결국엔 주류 매체에 얼마나 노출됐냐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인디의 원래 정신이랑 모순되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은근하게 내리는 답이 지속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크게 뜨지 않아도 망하지는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음악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인디 씬에서의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글래스턴베리는 그 지속력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었을 뿐인 거지 이들의 목표 자체는 절대 아닌 거죠. 실제로 다큐멘터리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큐를 보면서 제일 마음이 복잡했던 부분이에요. 보컬이자 리더인 나잠수 씨와 곰 사장의 이야기. 이 다큐에 곰 사장이랑 나잠수가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물론 이 둘뿐만 아니라 뭐 밴드 전체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딱 느껴지는 게 둘이 진짜 안 맞는구나. 사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인디지만 이게 사업이잖아요, 결국. 밴드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더 자주 무대에 서고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나잠수는 그걸 딱 잘라서 거부하는 태도예요, 약간. 열심히 하면 재미가 없어질까 봐 무섭고 더 나아가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실패하면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를 듣고 있으면서 저는 이게 딱 홍대병, 예술병이라고 부르는 그거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고질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돼버리니까. 근데 대충 했는데 안 되면 어차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하고 스스로한테 약간 도망갈 구멍을 남겨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돈이 걸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속타는 일이잖아요. 곰사장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사업이라는 건 결국 결과를 내야 하는 구조고 정작 그 사업의 핵심인 아티스트가 저는 열심히 안 할래요라고 말을 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하겠다. 그럼에도 이 곰사장이 이 밴드의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게 화면에 보여요. 사업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음악 자체에 대한 애정은 진짜라는 게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뭐 단순하게 뭐 사장과 아티스트의 뭔가 척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걸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장면들. 이 밴드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온몸을 던져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는 장면들을 봤거든요. 모든 멤버들이 이 무대 위에서만큼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대를 만들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안 한다.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냥 즐기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남이 봤을 때는 그 즐기는 모습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이제 '진짜 예술가는 뭘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작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몰입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열심히 함으로써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즐기는 거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지만 그거를 이제 성과로 측정당하는 순간에는 이게 노동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잔 오브 디스코라는 밴드는 일로서의 열심은 거부하면서 즐거움으로써의 전력 질주는 오히려 남들보다는 더, 더 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 이 미묘한 경계가 이 다큐 전체를 좀 관통하는 긴장감이라고 저는 봤어요. 앞에서 계속 뭐
나잠수와 곰 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몰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가 실제로 그런 대화하는 장면들의 카메라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아마 그 뭐 리뷰 같은데 다른 곳에서도 리뷰를 찾아보시면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이 영화가 음악 다큐멘터리인데도 합주 장면이나 공연 장면보다 멤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부딪히는 토론 장면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 영화가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 밴드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을 가진다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인디씬에서의 아티스트와 회사,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밴드 다큐멘터리는 막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무대 장면들, 뭐 관객들이 떼창하는 장면, 뭐 그런 낭만적이고 뜨거운 순간들을 담은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그게 마치 밴드의 전부인 것처럼. 근데 이 영화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요, 흐름이. 처음에 뭔가 되게 좋았던 무대 위에서의 순간들로 탁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이 밴드가 그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안 화려하고 오히려 지치고 지루한 순간들에 되게 많이 담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이게 정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밴드 활동에서 무대에 서는 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 짧은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훨씬 더 긴 시간을 회의하고 갈등하고 서로 설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견디는 게 진짜 밴드의 일상일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음악 다큐인데 음악보다 갈등이 많다. 그래서 뭐 아쉬워할 지점이 아니라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애초에 음악이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일상과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영화 감독이 원래 이 밴드의 전 매니저 출신이라는 점, 이거를 알고 나면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게 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연 장면보다 회의실 장면이 더 많았을까 하면 감독이 바로 그 회의실 안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외부에서 밴드를 관찰하고 낭만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 씬 안에서 실제로 부대 끼고 일해 보면서 바라본 진짜 현실을 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큐가 밴드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지치고 현실적인 순간들에 카메라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던 거고. 그 감독이 처음에 그 나레이션을 넣어요. 밴드가 2014년 글래스턴베리에 초청된 걸 계기로 다큐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 근데 정작 완성된 영화는 그 화려한 무대보다 그 전후로 밴드가 겪은 고민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히려 뒤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복귀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밴드 성공기가 아니라 인디씬 내부자가 남긴 기록에 가까운 다큐멘터리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다큐멘터리는 인디 밴드의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 다르게 망해가면서도 버텨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말했던 붕가붕가 레코드의 슬로건 "우리는 다르게 망할 것이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쩌면 이 인디씬을 관통하는 가장 정직한 각오였다고 생각해요.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망함의 방식만큼은 '나의 것으로 지키겠다.' 이런 태도. 인디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그냥 뭔가에 오래 매달려 본 적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감상을 남길 것 같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요. 뭔가 화려한 성우 스토리? 그러니까 진짜 영화처럼 어떤 무명 밴드가 막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그런 스토리를 기대하고 보면 당연히 실망하겠지만 왜 사람들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일에 계속 매달릴까?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다큐멘터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똑같이 금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